네, 안녕하세요. 학생선수대학교 체육특기자 입학 전형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서울특별시 교육청 진학지도장학사 송치경입니다. 학생들의 진학지도라는 것은 정말 학생들의 인생에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학생 선수들은 자신의 주 종목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와 진학을 위해서 여러 지도자님들 고생이 많으실 텐데 이 강의를 통해서 학생 선수들의 진로 진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 대입 전형 주요 사항, 그리고 2024 체육계열 입시의 특징과 기본사항, 그리고 정시 모집의 지원 전략, 수시 모집의 지원 전략의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도 신인 드래프트 결과입니다. 여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이렇게 대학을 지망을 하거나 이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야구를 지원하는 학생들 1165명 중에 112명, 10.4%, 남자 농구는 50명 지원에 25명, 50%, 여자 배구는 49명 중에 21%로 이렇게 지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지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각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 지원자와 지명자의 특성이 이렇게 다양하게 됩니다. 한국 스포츠 이슈입니다. 한국 농구와 배구가 이렇게 장기 로드맵이 없는 한국 스포츠, 우물안 개구리.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조금 국민들의 기대와는 조금 부족했던 그런 결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보다도 사실은 열악한 저변이 더 큰 문제다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여러 지도자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열심히 지도를 하시는 것에 비해서 학생 선수들이 사실은 그만큼 의 역량을 발휘하기가 좀 부족했던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그런 저변이 좀 우리나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학생 선수 지도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기자 전형 모집 인원 변화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등 각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다양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늘게 되는 곳들도 있고 모집 인원이 좀 감소하는 곳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고등학교의 자료입니다. 모든 체고마다 모든 종목을 다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 서울 최고, 인천 최고, 경기 최고, 충남 최고 등 각 다양한 종목과 다양한 종목 수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최고의 졸업생 진학 현황을 제가 대학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서 졸업생의 진로 현황을 이렇게 정리를 한 자료입니다. 어떤 최고 같은 경우는 졸업자가 122명 중에 4년제 대학교는 74.6%, 그리고 전문대학은 11.5%, 그리고 취업은 8.2%, 그리고 다른 최고 같은 경우는 95명의 인원 중에 4년제 대학은 72.6%, 전문대학은 7.5%, 취업자는 8.4% 등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교와 그리고 전문대학을 가기도 하고 바로 이제 취업을 해서 이렇게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입시 결과입니다. 이 입시 결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생 선수들이기 때문에 특기자 전형으로 이렇게 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특기자 전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대학에 선발하는 종목들이 제한이 되어 있고 그 조건들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입상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 그 입상 실적에 따라서 학생들의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기자 전형으로만 선발되지 않는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도 학생부 종합, 교과, 실기 전형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자님들께서 이렇게 진로에 대한 그런 로드맵을 짜주신다면 학생 선수들이 자기 운동에도 충실하고 학교 생활에도 더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입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의 수시가 있고 그 다음에 수능으로 보는 정시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최고 학생들이 저는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과 전형은 학생들의 성적을 정량평가를 하는 정량평가로 받아들이는 대학교들이기 때문에 최고 안에서 내신 성적을 관리를 잘 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 같은 경우도 교과 역량도 보고 비교과 영역도 보게 됩니다. 비교과 영역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들을 다 나타내는 것인데
학생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운동 종목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에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이제 학생 선수들 중에서도 이제 글 쓰는 능력이 이제 뛰어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논술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렇게 특기자 전형뿐만 아니라 교과, 종합, 논술 전형에서 자신의 그런 상황에 맞게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도 학생 선수들이라고 해서 공부를 수능 성적 물론 준비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라는 것은 뭔가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과 교과 역량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라면은 학생 선수들에게 그런 마지막까지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앞으로 대입 개편이 반드시 수능 같은 경우도 그냥 수능 성적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교 학점제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교과 역량 3학년 2학기의 성적까지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를 확인하고 시작을 하자가 저는 입시 컨설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선수마다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자기의 성적과 자기의 역량 안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학생 선수들은 가고 싶은 대학은 물론 이제 특기자 전형으로 자기의 운동 실력을 잘 활용을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만큼의 입성 실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 아니면 수능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학생 선수들이 무엇보다 특기자 전형에 맞추어서 자기의 입상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순위이고 그 다음으로는 학교 생활에 충실하게 준비하면서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을 병행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입에 제가 이제 그런 입학사정관으로서 실제 학생들을 평가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많이 제가 생활 기록부를 보게 되었는데 이번 대입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미반영, 그리고 자율활동 미반영, 수상 미반영, 독서 미반영으로 좀 입학사정관들이 많이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고 지금의 대입 시스템은 현재 중3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의 대입 개편은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중2 학생들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학생부 기재 항목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를 하였나 그리고 최고 안에서도 자기가 내신 성적, 분명히 최고 안에서도 전교 1등의 내신 성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안에서도 학생 선수들이 어떻게 열심히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전형은 첫 번째 9월에 수시 모집, 그리고 12월 벌써 이제 정시 모집, 지난주에 성적 발표가 났고 그 다음에 2월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수시 모집은 총 6번의 기회가 있고 정시 모집은 가나다 3번의 기회가 있다. 그리고 추가 모집의 기회가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은 4년 예고제로 운영이 됩니다. 단순하게 한 번에 모든 입학 전형들이 바로 설계돼서 안내되는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이렇게 교육부, 대교협, 대학에서 이렇게 기본사항, 시행계획, 모집 요강들 순차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체육 특기자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도 점차 출결을 강조하려는 내용,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을 중시하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전 예고제를 통해서 학생 선수들에게 미리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선수들이 고3이 돼서 고3 때 바로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고1 때, 고2 때부터 대입 전형의 시행 계획에 따라서 바뀌는 내용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준비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내용인데 제가 학생들을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대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 그리고 대학별 입시 정보 이것을 통해서 학생 선수들이 체육뿐만 아니라도 학생 선수들이 물리치료과라든지 스포츠의학과라든지 군사학과라든지 이런 대학교들에 대한 입시 정보와 전년도 성적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님들께서도 이런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그런 학생들이 자기의 전공 종목을 살릴 수 있도록 또 안내도 해주시고, 이런 특기자 전형이 아닌 전형을 갈 수 있을 때는 과연 어떠한 입학 정보를 받으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안내를 해주시면은 정말 학생 선수들이 많이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대입 제도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바뀌는 내용들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대입, 2024 대입부터는 학종 서류가 간소화가 돼서 자기소개서 폐지, 그리고 학생부 일부가 미반영이 되었고,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그대로 현재 중3까지 은 지금의 대입 시스템이 가고, 2025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현재 중2 아이들부터는 대입 제도가 조금씩 바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계열 입시의 특징과 기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선수들이 자기의 전공 종목에 대해서도 고민을 가지고 그 종목의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학생들이 국가대표가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 학생 선수들이 대학으로 그리고 대학 이후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체육 관련된 졸업자 직업군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다양해졌고,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스포츠 기자, 체육 교사, 에이전트, 스포츠 구단 및 각종 협회, 그리고 처방사, 그리고 복지사, 이런 다양한 종목들을 자기의 종목을 살려서 이렇게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생활체육에 그런 관련된 일을 종사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어떠한 역량을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 관리 분야, 경영 회계, 교육, 법률, 보건, 사회복지, 그리고 스포츠 마케터, 그리고 스포츠 회원, 용품 판매, 그리고 아웃도어, 스포츠 의류, 전기전자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 우리 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선수들이 자기의 진로를 찾아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내용, 다양한 분야의 직업들이 있다는 것을 함께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계열 진학, 그것을 알고 싶다. 운동만 잘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 성적만 좋아도 체육과에 갈 수 있다. 수학은 필요 없다. 수능 끝나고 준비해도 충분하다. 이런 궁금증들이 있는데, 성적이 좋지 않으면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만큼 내가 포기하는 것이 있다면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 학생 선수들도 충분히 자기 전공 종목뿐만 아니라 자기가 최고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최고가 아닌 학생들도 그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다양한 전형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꼭 안내해 주시고, 교과 전형과 학종 실기 전형, 이제 교과 전형 성적이 교과 전형은 교과 100%인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내신의 절대적인 영향, 특히 최고 같은 경우가 유리할 수 있고, 단 대학마다 교과 전형에서 대학 그런 고등학교의 유형을 제한 조건으로 두고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모집 요강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로 체육하는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포기하면 기회는 줄어들고 포기하지 않으면 나에게 선택의 폭은 더 넓어진다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기 끝나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체육교사로서 사실은 지금 대학 입시 진학장학사를 하고 있지만, 체육교사로서 제가 활동을 했을 때 이렇게 수능 끝나고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다르고, 일반적인 학생들은 고2 겨울방학 때부터 최대 입시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운동신경이 워낙 탁월하고 좋은 학생들은 수능 끝나고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운동신경이 부족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의 최근 최대 입시의 그런 추세는 교과 성적을 더 많이 보고 있고 성적을 더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제가 체육 강의를 할 때 수시 입시는 내신 성적이 대학을 결정하고 면접이 합격을 좌우한다. 그리고 정시 입시에서는 수능 성적이 대학을 결정하고 실기가 합격을 좌우한다. 수시와 정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모두 그런 성적을 더 많이 보고 있다. 특기자 종목 같은 경우는 입상 실적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상 실적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전형에 지원을 하려면은 학교 생활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계열학과 선호도입니다. 무엇보다 체육교육과를 많이 희망을 합니다. 30% 이상의 학생들이 체육교육과를 희망을 하고, 그리고 직업 선택은 이렇게 체육 외 직업들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고3에 체육과를 희망을 하면서 저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의 학과별로 학과의
진학한 걸로 이렇게 직업을 얻는 것은 아니다. 저 역시도 제가 체육교사로서 일반 진학장학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저는 회사 생활도 했었습니다. 다양한 자기의 그런 관심과 역량에 따라서 다양한 진로가 있고 이렇게 그런 학생 선수들 같은 경우도 자기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육교육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체육교육과로 단번에 가면은 이제 교사 자격증을 할 수 있지만 체육교육과는 보통 이제 3등급 정도 내신이나 수능이 3등급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 정도에 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직 이수가 가능한 비사범대학교, 서울권은 이화여대, 한양대, 경기권은 성균관대, 경희대, 기타 지역 이렇게 이런 학생들이 교직 이수, 보통 학점을 상위 10% 정도 이렇게 받는다라면은 나중에 교직 이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직 이수가 안 되는 학생들은 이제 교육대학원에 가서 이제 교직 이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비사범대학 교직 이수를 좀 폐지하겠다 이런 기사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 전문 대학원을 도입하려는 방향까지도 있어서 앞으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고 체육교사가 되는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트 선수들의 취업 현황입니다. 이제 학생 선수들이 대부분 이제 어떻게 취업을 하느냐. 물론 자기의 그런 전공을 살려서 국가대표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학생 선수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은퇴한 다음에 무직, 기타, 그리고 일반 사무직이나 군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분야 취업 현황도 이렇게 보면은 스포츠 강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선수들이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자기의 전공 종목을 살려서 그대로 취업하기는 사실은 좀 쉽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학생 선수의 진로를 정말 다양하게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트 선수들의 월 급여 현황입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46.8%, 거의 최저시급의 그런 급여를 받는 학생들도 있고 비정규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선수들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조금 과연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은 학생들이 자기의 그런 현실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자기 미래를 보다 더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트 선수 지원 정책 현황입니다. 은퇴 선수 10%만 진로지원센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은퇴 선수들이 자기의 그런 진로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고 그리고 부상을 많이 당하고 그런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은퇴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 관련 공인 자격증, 여기에서 교육 관련 자격증 2 부분을 보시면은 전문 스포츠 지도자 1, 2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선수만 취득 가능한 이런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도 있고,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중등 교원 자격증, 스포츠 복지 분야 이런 분야들, 그러니까 학생 선수들이 충분히 스포츠와 관련된 자격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의학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처방사로서 이렇게 선수 트레이너로서 관련된 국제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인증이 효력이 없는 자격증들도 있고 효력이 있는 자격증들,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포츠 의학과 스포츠 테이핑, 필라테스과 관련된 다양한 자격증도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시와 정시의 그런 비율입니다. 수시에서 48%, 정시에서 50%. 일반적인 그런 체육계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체육계열과 관련된 수시, 정시 모집 인원입니다. 이 48%의 수시 인원들 중에 거의 절반은 특기생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기자 전형에서 48% 안에 포함도 되어 있지만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 논술, 우수사 전형까지도, 실기 우수사 전형까지도 있다는 것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교과 우수사 전형, 그리고 논술, 실기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자기소개서가 있었는데 올해는 소개서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리고 교과 우수사 전형은 교과 성적을 정량평가, 최고 학생들이 매우 유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최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입니다.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도 논술에 대한 그런 변별력이 더 높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실기 전형은 학생 선수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생 선수들이 일반 학생들보다도 더 좋은 운동신경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이제 실기 전형으로, 실기후사 전형으로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기자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인정한 대회에 참가해서 입상 실적이 있는 운동 선수들만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 전형 같은 경우도 운동 선수들, 학생 선수들 중에서도 국가보훈 대상자라든지 농어촌 지역에 자격이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보다는 합격 가능성이 조금 높을 수 있지만, 그리고 변수가 좀 있고, 특기자 전형은 해당 종목을 선발하는 경우와 선발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남녀, 성별에 대한 구별도 있을 것이고, 해당 포지션에 대한 그런 TO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학생 선수들이 이런 부분들,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종목에 따라서 이렇게 대입에서 선발하는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체육 수시는 이제 비실기 전형 도입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상위권 학교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실기 없이 가는, 체육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실기 없이 진학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실기 전형도 많이 있고, 면접과 논술, 그리고 특기자 전형은 반드시 모집 요강을 참고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정시 입시의 특징과 기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수시에서는 단 하나라도 합격하는 순간 정시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상담의 시작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선수들도 자기의 모의고사라든지 수능 성적이 만약에 잘 받쳐져 있다라면은 훨씬 더 수시에서 상위권 대학교에 특기자 전형 또는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학생 선수들이 자기 운동 종목 하느라고 참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준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꼭 안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은 이제 수능 성적, 그리고 내신을 일부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리고 실기를 반영하는 체대 체육학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7개월 봉사 면접도 있지만,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결정하고 실기가 합격을 좌우한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 대학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반영하는 방법, 그리고 실기 반영 비율 높은 학교, 그리고 일부 면접을 보는 학교, 이런 것들을 특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시 실기 반영 방법입니다. 딱 보시는 것처럼 학생 선수들이라면은 제자리 멀리뛰기, 왕복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이런 종목들은 학생 선수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 선수들이 정시에서도 이렇게 실기에서 강점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모집 지원 전략은 수능 성적으로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하고, 실기가 당락을 좌우한다. 그리고 수능에 대한 다양한 변수라는 것은 학생 선수들도 자기가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있고, 탐구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자신 있는 과목을 많이 반영하는 학교에 지원을 한다라면 더 높은 확률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실기라는 것은 항상 학생 선수들도 부상을 조심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기 종목 같은 경우도 학교마다 만점 기록과 급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학생 선수들이 자기의 주 종목을, 그리고 자신의 잘하는 종목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정시 입시에서 수능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 그리고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육교육과 정도면은 그래도 3등급 정도는 이내에 들어야지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교 중에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대, 당국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학생 선수들도 자기 종목뿐만 아니라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꼭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교 같은 경우들도 체대 입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성적이 낮지 않다라는 것을 학생 선수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등급에서 4등급,
4등급 정도까지는 이제 서울 경기권에서 있을 수 있는 학생들이고 4등급에서 5등급이 되면 이제 경기권을 좀 넘어서는 대학교들이고 6등급은 충청, 강원권 대학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수능 성적이 대학을 결정하고 실기가 합격을 좌우한다라는 내용의 안에서 제가 그래프로 표로 표현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아이들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군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군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수학을 반영하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가군에서 국민대와 인천대와 인하대는 수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는 국어를 35.7, 한양대는 40%를 반영을 합니다. 하지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의 반영비율이 조금 적습니다. 이렇게 대학마다 반영하는 비율들이 다양하다. 그래서 학생 선수들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잘하는 과목들을 입시는 저는 확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합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률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학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전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양대 스포츠사이언스는 이제 앞으로 이제 나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도 이제 입학 결과가 70% 것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군 같은 경우 이렇게 연세대 스포츠응용산업학과는 이렇게 지금 학생 선수들 중에서도 농구, 태권도, 유도, 수영, 축구, 배드민턴 이게 전공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선수들이 일반 학생들보다도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학과의 전공 실기를 본다라면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학 미반영하는 학교들의 그런 경쟁률 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반영하는 학교의 경쟁률은 더 적고 반영하지 않으면 경쟁률은 더 높아집니다. 입시는 말 그대로 내가 쉬우면 남도 쉽고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 수학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가면은 내가 더 적은 경쟁률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학을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학교들입니다. 이렇게 덕성여대 그리고 한체대 이런 학교들은 수학을 볼 수도 있지만 안 볼 수도 있는 학교들 이 대학교들의 입학 결과까지도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나중에 이런 대학교들이 가군, 나군, 다군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였고 이 자료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거기서 각종 발간 자료에 수시와 정시, 체육 입시 자료들이 다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기 종목 유사학교 제가 최대 입시를 하면서 내가 유리한 종목을 반영하는 학교는 어디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제자리 멀리뛰기를 잘한다 라고 하면은 가군, 나군, 다군에서 제자리 멀리뛰기를 포함하는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허리가 다쳐서 유연성이 부족하다 라면은 유연성을 반영하는 학교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강점과 그런 단점을 살려서 최대한 합격의 확률을 높이는 전략으로 학생들을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에 대한 학교 선택을 준비를 해야 되고 실기 준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일반 학생들은 고2 겨울방학 때 하지만 학생 선수들은 늘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항상 부상 조심하면서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의 실기 종목들을 과연 만점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정시에서의 실기 시험은 대부분 1월 달 추운 겨울에 보기 때문에 항상 부상 예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기 능력, 내가 잘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기평가, 실기평가는 학생 선수들에게 저는 일반 학생들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시 지원 전략은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모의고사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하지만 나중에 학생 선수들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실제 수능은 떨어진다. 왜냐하면 재수생과 반수생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결시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은 모의고사 성적보다 대부분 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시 모집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실기우수자 전형, 논술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은 우리 학생들이 최고에서 이제 내신 성적 관리를 잘한다면 정말 유리할 수 있는 전형이다 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을 잘 받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최고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들에게 그런 자격 조건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희망하는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을 쓸 수 있는지, 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기전형과 논술전형 이렇게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1순위는 저는 특기자 전형이 1순위여야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그렇게 특기자 전형으로 가지 않는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전형들이 있다는 것을 함께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무엇보다도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학업 역량, 내신 성적 매우 중요하고, 진로 역량, 체육 같은 경우도 스포츠 의학과, 그리고 스포츠 심리, 그리고 체육교육과에 관련한 학생들의 그런 다양한 교과 이수 노력들, 그리고 교과 과목들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은 학생 선수들로서도 이렇게 자기 팀 활동을 하면서 학생 선수들이 서로 돕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록되는가,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학생 선수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성실성을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활동도 학생 선수들이 이렇게 수업을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학교에 왔을 때 자기가 학급에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면서 다양한 활동에 발표하고 열심히 참여하는 활동들이 있다면 담임 선생님들께서 좋은 그런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동아리 활동은 아무래도 이제 학생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종목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봉사활동만 인정을 받고 있는데 학교에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필요하고, 진로활동 같은 경우도 학생들의 관심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사항은 단순히 수치만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전형은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수치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치만을 반영하지 않고 성적이 올라가는 상향도,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 더 좋은 평가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활동 사항은 현재 올해부터 대입전형 자료로 미제공되지만 학생 선수들이 수업 시간, 자율활동, 동아리 시간에 있는 책들을, 자기의 진로와 관련된 책들을 읽는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교사들의 추천서다. 운동도 이렇게 힘들 텐데 학급에서 선생님을 잘 도와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선생님들이 좋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기록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식 고려사항은 자기의 진로 희망 분야가 명확한가, 스포츠 교육인지, 스포츠 의학인지, 스포츠 그런 경영인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희망하는 계열 모집 단위, 그리고 전년도 입시 성적과 결과, 그리고 체계적인 학생부 종합관리,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각 다양한 교과 수업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된 활동들이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은 사실은 전교 1, 2등 하는 학생들이 가는 전형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고 학생들한테도 기회가 있고 일반 전형에서도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실기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는 전형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학교 생활에 어떻게 충실히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기회가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특기자 전형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서울대, 중앙대, 성균관대, 인하대, 시립대 등 다양한 학교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렇게 선발하고 있고, 많은 최고 학생들, 그리고 많은 학생 선수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충분히 합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단계에서는 서류, 생활기록부로 판단을 하고 있고, 2단계에서는 면접. 이 면접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은 다 면접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접은 남과 다른 차별성, 그리고 내 진심을 담는 진실성, 이 두 가지를 학생 선수들이 꼭 남과 다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는 대학교들도 있어서 학생 선수들이 내가 공부도
수능 준비도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나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면접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면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면접관의 입장에서도 사실 우리 학교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면접이 중요한 이유를 딱 보면 중앙대학교, 제가 이거 다른 기계공학과 다른 내용인데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 내신 1.22등급, 거의 정교한 2등 정도 하는 학생인데 불합격, 2.44등급, 한 반에서 한 6등, 7등 하는 학생인데 합격. 이렇게 면접으로 동국대 같은 경우도 최종 합격자의 52%가 이렇게 합격이 바뀌게 된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에서도 사실은 면접이 있다라면은 특기자 전형은 물론 입상 실적과 자기의 그런 국가대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게 중요하겠지만 비슷한 상황에 아이들과 있을 때는 면접에 그런 성실하게 참여하는 그런 자세와 그리고 남과 다른 차별성과 진실성에서 합격이 좌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기출문제 예시는 학적, 전학했는데 어떻게 생활했나요?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 선수로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운동 시간이 부족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노력을 했나요? 동아리, 스포츠 동아리 활동에서 자신이 어떠한 역량을 키울 수가 있었나요? 이런 내용들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생활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학생이 그 학교에 다니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질문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과우사 전형입니다. 교과우사 전형 같은 경우는 자기 실기 준비가 어려운 경우, 교과 성적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면접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부 이제 최고 학생들을 높은 내신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비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다가 학생 선수들이 사실 다칠 수도 있고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둬야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이렇게 교과 중심 전형의 비실기 전형, 교과 내신 성적만으로도 이렇게 가는 학교들이 있고, 그리고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는 2품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그리고 전년도 합격 성적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을 해놔서 내가 수능을 끝까지 준비한다. 그만큼 내가 낮은 경쟁률로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국대 천안 같은 경우도 교과 100,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도 교과 100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학생 선수들도 충분히 어렸을 때부터 많은 책을 보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학생들이라면은 논술 전형에서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가천대, 고려대, 세종, 경희대, 덕성여대 이런 학교들은 교과 전형, 교과 성적을 보기도 하지만 논술에 대한 변별력이 가중 결정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 하나만 3등급을 받으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정시에서 모든 과목을 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과목만이라도 내가 3등급을 나올 수 있다, 2등급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논술 전형에서도 충분히 일반 학생들과 경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실기 중심 전형은 중상위권 대학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실기 변별력이 높은 전형, 학생 선수들이 자기의 실기 능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시의 예행 연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시에서는 단 하나라도 합격하는 순간 정시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정시 그리고 특기자 전형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기 우사 전형에서도 학생 선수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기 중심 전형은 학생부의 반영 비율은 50% 미만, 실기의 반영 비율은 50% 이상의 학교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학교들, 가천대 30명, 그리고 동국대 23명, 그리고 인천대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은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기자 전형 이외에 그리고 실기 중심 전형은 최저 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선수들이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자기의 좋은 운동신경을 가지고 실기우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대학교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실기 종목은 이렇게 학생 선수들 배근력, 체정굴, 유연성, 십자 달리기 잘하는 학생들, 서전트 점프, 이제 운동신경 좋은 학생들, 특별히 대단한 난이도를 요구하는 종목들이 아니고
기초 체력을 요구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선수들이 충분히 자기의 기초 체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기 우차 전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학생 선수들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는 전형은 저는 실기 우차 전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을지대, 한체대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 우차 전형인데 이렇게 실기를 반영하기도 하고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입시라는 것은 남이 선호하는 대학교, 내가 좋아하는 대학교들은 남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호하는 대학교에 가려면은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것들을 제가 같이 병행해서 준비했을 때 합격의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저 기준도 있어서 끝까지 준비를 해야 되고, 자, 수시 모집은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 성적이 우수하고 체육계열 진로가 분명한 학생 선수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교과 전형, 최고에서 내신 성적 잘 관리하는 학생들, 그리고 일반 학교에서도 학생 선수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실기우사 전형과 교과 전형, 그리고 글을 잘 쓰는 학생들, 논술 전형 같은 경우 문제가 대단한 난이도를 요구하는 그런 자연계열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인문계열 문제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와 나를 비교하시오, 뭐 나를 유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분석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학생 선수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런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특기자 전형이 가장 저의 메인 강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 특기자 대상 전형이고 지원 자격 충족이 최우선. 제가 학생 선수 학생들도 상담을 했었는데 일반 그런 수영에서 소수 종목이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랭킹이 2위였습니다. 근데 여학생이었는데 그 해에 여학생을 선발하는 그 종목의 대학은 없었습니다. 참 전국에서 그 정도의 랭킹을 받기가 참 쉽지가 않을 텐데 정말 좋은 입상 성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선발하지 않으면 그 학생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 이런 것을 봤을 때 학생 선수들이 자기의 그런 대학에서 모집하는 그런 선발 인원들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각 자격 조건, 그 입상 실적도 참 쉽지 않겠지만 그런 대학에서 요청하는 그런 자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특기자 전형은 일반 학생들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수 선발을 목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입상 결과를 지원 조건으로 설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희망하는 대학의 선발 인원과 입상 조건, 그리고 전형 조건을 반드시 파악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체육특기자 전형 예시 자료입니다. 올해 2024 대입의 자료인데 강원대학교 체육특기자는 이렇게 육상은 여자 선수만, 단거리 2명만 선발하고 있고 농구는 여자만 3명, 입상 실적은 70%, 학생부 내신이 30%를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KU 체육특기자 같은 경우는 야구 11명인데 우투수 3명, 좌투수는 선발하지 않는 겁니다. 테니스는 3명, 유격수는 2명, 이렇게 해당 종목에 대한 참고사항이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학생 선수들이 자기가 대입에 갈 때에 학생 선수들이 선발하는 종목들의 인원수와 각 반영 조건들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안내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또 경희대를 이렇게 희망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골프 산업학과 남자 셋, 여자 셋, 농구는 가드 셋, 포워드 둘, 센터, 그리고 소수 종목은 이제 28명 이렇게 클레이 사격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 출결 봉사까지도 있고 면접이 있다라면 저는 면접에서 충분히 대역전승을 할 수 있다. 자기가 가야 하는 이유. 저는 면접에서 저는 이제 회사 생활도 아까 제가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면접의 핵심은 차별성, 절대 그냥 가지 않는다. 진실성, 내 진심을 보여줘야 된다. 제가 어떤 한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뭐 영어 토익 점수를 가지고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 가기 위해서 그 회사가 운영하는 그런 아울렛에 이용해서 300명의 설문조사를 해서 그 아울렛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니즈 파악 분석, 그래서 몇 시에 이용하는가, 몇만 원어치 사는가, 그리고 옆에 있는 백화점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참 저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격하고 싶었고, 인생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대학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면접에 경희대에 가기 위해서 내가 경희대 스포츠 지도학과가 나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가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입학사정관들 입장에서는 나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차별성, 남과 다르게, 내 진실성, 진심으로 준비를 한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연세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적,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으로 선발을 하고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모든 종목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정량평가 교과 점수를 반영을 하고 있어서 5단계 성취도로 평가되는 종목은 A, B, C, D, E로 평가를 하고 있고 3단계는 A, B, C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성취도 기준으로 반영해서 그리고 석차 등급만 제공되는 과목은 5단계 성취평가 기준으로 변화를 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희망하는 종목에 그런 희망하는 대학교의 모집 요강을 반드시 살펴봐서 그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입 전형이 한 번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입 전형 기본사항 1학년 때, 2학년 때 대입 전형 시행계획 시행계획에 대해서 학생들의 인원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고3 때 수시 모집 요강, 정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기자 전형은 체육 특기자 대입 포털 사이트, 저도 학생 선수들 상담할 때 이 사이트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기자 전형이 학생들이 어떠한 종목에서 어떻게 선발하는가, 이런 것들 대학교 입학처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체육 특기자 대입 포털 사이트를 통하면 훨씬 더 기동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다. 그럼 배드민턴을 몇 명이 선발을 하는가? 어떤 대학에서 강원대에서 선발하고 있고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선발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서 각 해당 재원 자격 및 기타 조건들을 확인하셔서 아이들을 상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수들 중에서도 전문대학교를 가야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전문대입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를 통해서 이렇게 스포츠, 체육을 검색을 하면은 전년도 결과 들을 바탕으로 학생 선수들을 지도하시는 데 저는 도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기자 전형은 무엇보다도 1단계 서류평가에서 실적평가, 종목별 선수를 하고 있고 2단계에서 면접, 그리고 실기평가를 보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입시 개선안을 보셔도 공부하는 학생 선수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학생 선수들이 자기 특기 종목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교과 수업 시간에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공부하는 학생 선수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에서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갈 수 있고 특기자 전형에서도 이렇게 학생 선수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선수들이 이제 진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운동부를 폐지하려는 고등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스포츠는 우리 학생 선수들이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가고 있는 학생 선수들을 지도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선수들이 충분히 자기의 기초 종목을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경기 실적을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학교 생활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 체고에 있는 학생들인데 태권도를 전공하는 학생을 제가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상담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 학생이 특기자 전형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일반 체육교육과로 이렇게 실기우사 전형으로 간 학생입니다. 그 학생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학생 선수로서의 나의 고민, 운동으로 대학 가기 위해 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학생 선수로서 네이버 카페 수만이닷컴이나 최대 입시 클리닉,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그리고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그리고 대학 어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각 희망대학교의 그런 실기 종목에 대한 동영상들, 이런 것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합격 노하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생 선수로서
자기 운동만 했던 것이 아니라 교과 성적도 열심히 준비를 했고 2학기 시험 때 1.0을 받았던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사실 자기 태권도뿐만 아니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지만 끝까지 운동과 병행을 했더니 이렇게 기회가 찾아왔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 선수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학생 선수들도 자기의 그런, 물론 어렵겠지만 자기의 그런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고 끝까지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끝까지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로진학 정보 받을 수 있는 곳,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에 보면은 체육과 관련된 그런 입시 자료들도 같이 나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사이트, 그리고 EBS 사이트, 여기에 보면 학생 선수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참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선생님 공부법, 그런 공부법 특강, 이런 내용들을 본다라면 학생들이 이렇게 학원 다니기도 사실 공부하기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이런 EBSI에 나와 있는 그런 모의고사를 풀어본다라든지 공부법 특강을 통해서 학생 선수들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대학교의 입학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학처 전공 가이드북, 학생부 종합전형 길라잡이, 그리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는 대학교 입학처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면접과 논술의 기출문제들을 나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체육회의 이진로지원센터, 이 사이트를 보면은 운동선수 진로 및 경력 개발의 중요성, 그리고 다양한 자격 정보, 그리고 다양한 교육과 자격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운동 열심히 준비하기도 참 쉽지 않겠지만 저는 정말 자기 진로를 위해서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다른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고민을 했고 운동하는 학생 선수들은 과연 어떻게 미래를 설계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로지원센터도 학생 선수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저는 더 좋은 미래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강의를 듣는 학생 선수 지도자 여러 선생님들 참 학생 선수들 지도하느라고 많이 어려우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학생 선수들이 여럿이 함께하면 험한 길도 즐겁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선수들과 함께 해주시고 같이 지도하는 다른 지도자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학생 선수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의 그런 미래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감사드리고, 그리고 학생 선수들을 위해서도 충분히 더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체육계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